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부가 아니고 혼자 개인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롱텀케어 메디케이를 받든지 베네핏을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 자기 개인의 여건으로만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디케이드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두 부부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편리하게 이관시켜주고 하는 법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일을 저질러 그런 겁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상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80대 초반의 부부로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3년 전에 노후 케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지인의 권유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딸의 명의로 바꿨으며 자산 10만 불은 5만 불씩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고 소셜 세큐리티로 월 2,000불과 1,200불을 받고 있는데 작년부터 남편이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어 양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을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부부인데 이혼을 하셨구만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이혼을 한 상황이 오히려 지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SSI를 덧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이혼을 해놓고 따로따로 받으면서 함께 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롱텀케어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이혼을 한 것이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하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못해 주면은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또는 그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는 걸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히 그 불법이 되고요. 변호사법 위반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듣는 얘기들을 함부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정부 베네핏을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서 10만 불 있는 걸 5만 불씩 나눠 갖고 집도 3년 전에 딸한테다가 이전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부부가 아니고 혼자 개인으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를 받든지 베네핏을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 자기 개인의 여건으로만 받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메디케이드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두 부부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편리하게 이관시켜주고 하는 그런 법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일을 저질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만 불 있는 걸 5만 불씩 나눠서 따로따로 갖고 집도 3년 전에 딸 이름으로 명예를 바꿔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편이 롱텀케어를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딸 집을 3년 전에 해준 거 그것도 5년이 되도록 기다려야 되고 네. 또 10만 불을 5만 불씩 서로 나누는 것도 5년이 되도록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꼼짝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네. 예, 이런 상황이 변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본인 소설적에 2,000불을 타고 있고 5만 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부인하고는 다 나눴으니까 그러면 독신으로 돼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명예를 이전해주고 또 재산을 나누고 하는 것은 3년 전이기 때문에 5년이 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문제만 지금 남아있는데 2년 동안 그 병세가 기다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노싱홈을 가야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난감한 문제예요.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5만 불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도록 2년을 더 기다리는 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노싱홈 케어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갖고 계신 5만 불 가지고.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만 불 가지고 인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한 5살이면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뭐 부인한테 있는 5만 불을 다시 빌려서 널치금에서 써야 된다든지, 그래도 10만 불 가지고는 10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못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하게 됐어요. 별수가 없이 5년이 되도록까지는 집에서 케어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5만 불을 가지고 그때가 만약에 2년 후에까지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퓨너럴 장례비를 15,000불 정도까지는 퓨너럴 홈에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35,000불 남는데 그거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널싱홈에 자기 개인기 비용으로 있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5년도 되고 5만 불도 없어져 버리고 소사치고 이제 2,000불밖에 없습니다. 네. 집도 없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를 그때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 명예이전을 달러 바꾼다든지 돈을 나눈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지금 당장 10만 불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널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조치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낭패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치가 안 됐었다면은 우선 영통페어 메디케이드 법에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커뮤니티 스파우스에다가 맥시멈 양도하고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우언스. 그건 31,000불에서부터 15만 7,000불까지 가능하니까 10만 불이 있는 건 와이프한테 다 양도하고 본인이 널싱홈에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이전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도 커뮤니티 스파우스 남아있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집은 자산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치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들어 있는데 이걸 좀 알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혼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인에게 주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있잖아요. 네. 남편이 자기 소살투기 2,000불 가지고 가버리면은 부인은 1,200불밖에 남지 않는데 1,200불을 가지고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가지고 간 롱통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미니멈 생활비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의 경우는 2,555불까지는 그 미니멈 생활비가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1,200불 자기 소살투기 인컴하고 나머지 1,355불만 롱통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받으면은 2,555불로서 생활할 수가 있도록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되는데 이런 그 이혼 조치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잘 듣고 해야 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은 변호사도 미스리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계신 지인의 권유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정확하게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WCA는 뉴저지 버긴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하셔서 문의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